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season 12. 네, 오늘은 100년 대계 시간이죠. 우리 대전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다 나은 대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성광진입니다. 네, 그리고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육희망 정교조입니다. 지난번 방송 녹음하시고 참 만족스럽지 못하셨죠? 어떠셨어요? 저 나름대로는 네, 우리 지부장님께서 말씀 워낙 잘하시고 또 제대로 잘 짚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하여튼 우리 성광진 선생님이 이제 진지한 게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좀 개선이 되었길 바라면서 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요즘의 대전 교육은 그게 제일 화두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대전이 코로나 2단계 그죠? 예, 수도권과 함께 굉장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우려스러운 거는 학교 중심으로 이 감염 사태가 굉장히 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제 최근 들어 어제 오늘 조금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 이제 동구 그 보습학원 그리고 연기 보컬학원발 그 연관 확진자가 99명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역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게 어떤 특정 동네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치구 거의 전역에 걸쳐서 이게 16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좀 교육 당국이 대전시의 이 방역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대전시 교육청이 굉장히 좀 민주적이에요. 그 자율권을 학교마다 상당히 보장해 주기 그렇게 때문에 해석도 할 수 있군요. 제가 굉장히 자율권을 주잖아요. 좀 뭐랄까 평소에 그런 자율권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럴 때만 자율권을 주는지 그런 좀 궁금함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중요 정책 또는 뭐 시체에 관해서 실제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갖다 빨리빨리 취해주면 좋은데 그런 걸 갖다 이제 자율의 영역을 맡겨버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학교의 자율로 맡기면 학교는 다른 학교의 눈치를 보고 다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또는 뭐 다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뭐 그런 것에 눈치를 보다 보면 결국은 학교가 단독으로 어떤 선제적 조치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대전시 교육청이 민주적이다 이 말씀을 딱 우리 정 PD님이 하셨는데 진짜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고요. 그 민주 자율성의 잣대가 근데 좀 기울어져 있지 않나. 사실 오늘 주제랑 조금 다른데 내일이 이제 4.16 7주기잖아요. 예, 녹음 기준으로요? 네. 네, 근데 교육부에서 추모 주간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뭐 내일은 이제 묵념도 하고 여러 추모 행사들을 이렇게 지침으로 이렇게 사실상 내렸는데 대전시 교육청 지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교육청 공문만 이첩을 하고 말 그대로 학교의 자율적으로 추모 행사를 해라. 진짜 헷갈려요. 이게 정말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인지 정작 자율성이 필요할 때는 자율성을 억압을 하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해야 될 때는 또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정말 헷갈립니다. 솔직히 지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 성광진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옆에 학교,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쵸. 옆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이래요? 이런 목소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율에 맡기다 보면 물론 자율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근데 그런 뭐랄까 이견들 때문에 또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좀 뭐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이 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행정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다. 뭐 이런 또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4.16과 관련한 그 교육감의 의식의 문제인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 4.16 세월호 사건이 정말 우리가 그 교육의
던진 큰 울림이 있잖아요. 특히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어떻게 우리 교육 속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녹여내서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식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이 우리 교육감님이 참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수구적이라 할까? 완고하다 할까? 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게 교육의 뭐 진보 보수가 어딨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사실 이 방역과 관련한 교육청의 어떤 대응이 항상 한 발 늦거나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사실 학원 이제 뭐 IM 국제학교 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원 지도 단속은 사실 동서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각 지역교육청에 이 학원 지도 단속 인력이 4명씩 있어요. 동부에 4명, 서부에 4명. 근데 이분들이 2인 1개조로 이 학원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한 60곳 정도를 열심히 돌아다니면 60곳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구의 그 보습학원 같은 경우에 작년 5월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정도가 돼야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비상 상황이라면 예년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2배, 3배 더 이제 인력도 좀 늘리고 해서 이렇게 좀 방역 지도 점검을 더 자주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사고 다 터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뭐 대전시청 뭐 동서부 지역교육청 막 인력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 120명을 막 투여를 해서 진지하게 할 걸.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IM 국제학교 터졌을 때 그게 이제 1월 하순이거든요. 그럼 한 2월 달부터 좀 그런 진작에 그런 방역 지도 정보를 철저히 했다면 이번에 또 그 학생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게 저희들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IM 얘기하시니까 궁금한데 그 전교대 대전지부에서 그 대전시 교육청 상대로 고발하셨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고요. 그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 교육청하고 시청에 무슨 자료를 좀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자료가 거의 다 들어왔고 그걸 분석해서 조만간에 그 피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하고 또 교육청에서 또 수사 의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병합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 국제학교 그 사태가 났을 때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뭐 다 같이 그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그리고 뭐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장 모여서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딱히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배짱으로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학교란 건 아무래도 아까 말한 대로 자율에 맡겨서 우리 학교장들이 워낙 잘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학교 현장은 아마 열심히 방역 지도를 갖다 했을 거예요. 예, 또는 방역을 갖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 정말 그 구멍이란 건 아까 말한 대로 보습학원이라든가 그러한 뭐 이상한 그 선교학교 뭐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정말 IM 그 선교학교 국제학교인가 하는 그 학교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점검단을 갖다 정말 대규모로 만들어서 대전시의 모든 보습학원 상당히 많습니다. 뭐 1000여 개까지 됩니다. 보습학원까지 하면 이걸 전면적인 그러한 방역 지도 점검을 했으면 좀 이번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않을까 싶고 뭐 이게 좀 안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어떠한 타협이 없어야 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사후 약방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 이제 정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IM 국제학교 그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시청, 그 경찰청 이 지휘부들이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여기는 이제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인가 대한교육시설들을 막 부랴부랴 막 목록 뽑아가지고 점검을 하겠다고 했고 일부 했어요. 근데 학원은 또 그냥 그 예전처럼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예.
민가 시설을 평소에 이제 지도 점검 단속하는 거는 평소에 일인 거고 방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방역은 방역대로 했어야 되는데 예. 한쪽 드러난 쪽만 하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공백 상태가 있었던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터지면 수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학원발 아까 말씀하신 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120명 특별 점검단을 만들어가 지금 전수조사 했고 또 뭐 이제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막 늘 그렇게 막 자신을 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 우리 전교조 대전제부가 보도자료 내면 거의 실시간으로 교육청에 가더라고요. 그 누군가 이렇게 뭐 작업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저도 전교조에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네. 있고 저도 나름 안테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집단 이 학원발 이 사태가 터졌을 때 교육청이 처음에는 브리핑을 안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몇몇 기자분들이 이런 중대 사태가 터졌는데 어떻게 자료 하나만 낼 수가 있느냐, 이게 좀 항의가 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른 학교에 가 있던 교육감님이 막 오신 거예요. 그날 브리핑 하는 날. 그래가지고 원고를 읽으셨죠. 이러이러하게 대처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심각성을 왜 항상 늦게 깨닫는지.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뭐랄까 좀 뾰족한 대책보다는 없었어요. 그 상의도 받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기자님들한테 뭐 늦게 오신 데다가 그냥 원고만 읽고 뾰족한 뭔가 특단의 대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질타를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뒤늦게 좀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 나왔을 때 조치 상황도 사실은 뭐 교육부의 지침대로 하겠다. 예, 늘 그 얘기합니다. 교육부 예. 지침대로. 근데 사실은 교육부의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현장을 달려가서 어떻게 조치를 그렇죠. 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봉책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뭔가 정말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없어요. 아직 이게 우리 현재 교육청은 그냥 수습하기 바쁘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널리 퍼져나가지 않기만 바란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리 학교 안에서 방역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또 방과 후에는 학원을 많이 가니까 꼭 학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동선들이 그런 위험성까지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운데 예, 맞아요. 그렇죠. 이제 대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목소리도 냈지만 벌써 이제 작년 8월에 이미 저희가 목소리를 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가 없고 그냥 부서에서 교육청에 그거 담당하는 부서가 체육예술건강과의 사무관 한 명하고 주무관 몇 명이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어떤 뭐 터지면 뭐 수습하는 수준으로 가가지고는 전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시도 교육청에는 대부분, 물론 이제 전체는 아닌데 대부분 이 전담 TF팀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이 인력도 많이 두고 그 뭐 보건 자학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아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일선 학교와 소통을 하면서 이 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교육부 지침과 다소 맞지 않더라도 그 시도교육청이 뭔가를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지침 같은 것들을? 그게 이제 뭐 어느 선까지는 그 큰 그림은 서울시에서 법에 오세훈 시장이 요즘 최근에 예. 뭐 정부에서는 이제 10시 이후 뭐 영업을 이제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업종별로 차등을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교육청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일단 그 지자체하고 교육 당국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교육부의 어떤 지침과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아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지침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걸 바꿔낼 수 있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전의 현재 학교 안에서의 방역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대전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할 수 있죠. 있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이 감염병 전문가를 어느 정도 뭐 초빙을 하더라도 좀 아까 대응팀을 갖다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선 이게 뭐 교육청 내 감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걸 갖다 지금 학생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좀 들여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갖다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세워서 이걸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거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대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제적이고 앞서 나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항상 실적과 흔히 말해서 상급 상급 뭐라 할까요? 교육부의 눈치를 본다든가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은 지금 현 상황을 좀 잘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인이라도 좀 감염병 전문가를 초빙해서 인력 지원을 한 그런 TF팀을 구성하고 대전의 교육 환경에 맞게 학교든 학원들이든 그런 대응 매뉴얼 시스템들을 좀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당장 직제 개편이 쉽지 않다면 그 외부 전문가라도 이제 고용을 해서 이 협력 팀을 만들어서 오로지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이고 어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금은요. 비상대책본부라고 있는데 이게 말만 비상대책본부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각 부서별로 그냥 나열만 해놨어요. 뭐 학사 일정은 뭐 교육정책과 뭐 방역 물품 관련해서는 뭐 어디과 그러니까 전에 이제 교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건 선생님들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뭔가 사안이 터지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그 비상대책본부 전화를 하면 다 떠넘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로 알아보세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자리에 안 계시고 출장 가고 또 다른 타 부서랑 얘기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칸막이 같은 거 세우는 것 같아요. 빨리 예산 보내서 하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확실하게 빨리빨리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안전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그걸 갖다 막 해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이런 게 저는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전문가를 모셔다가 제대로 이 계획을 참 잘 세워야 돼. 보호 대책을 갖다 세웠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보호 대책이 과연 교육부에서 지침대로 온 거 이외에는 다른 지방에서 대전 교육에서 만든 게 있는 교육청 만든 게 있는지 없어요. 그렇죠. 의지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사립학교 채용 관련해서도 저도 취재 과정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교육청 측에다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내복이라도 하면 뭔가 이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겠냐. 그런 그렇죠.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해봄직한데 그게 바로 의지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판도 필요하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담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얘기를 나눈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대전시 상황이 지금 1.5에서 2로 격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이제 생활치료시설 이런 것들이야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겠지만 역학조사 이를테면 저기 동구의 한 학교는 3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명이 넘은 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보건소 인력이 되게 적어요. 이분들이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래요. 일단 역학조사관 되게 부족하고요.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어떤 비상시를 대비해서 역학조사관 인력을 더 충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실제 집단 감염이 터지면 부랴부랴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역학조사관이 학교에 안 나왔어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보건교사한테 그 일을 협조를 구했는데 보건교사가 그 해보지도 않은 일을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갈등이 빚어졌고 서로 그냥 막말까지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당국의 전담 대응팀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에서도 이 역학조사관을 비롯해서 이 인력들을
비상시에 대비해서 최대한 충원을 해놓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그것도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게 안 돌아가면은 당장 그걸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예전에 그 전국에 최초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확진 학생이 나왔었잖아요. 대전 지역에서 그때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그때 이제 뭐 군대에서도 오고 이랬었고, 네. 근데 그 학교 교사들이 그걸 보조하는 그 뭐죠? 그 옷이요? 예. 그 입 하얀 거, 예. 그거 입고 일에 이제 투입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건데, 교육감 정도 되는 자리라면은 뭐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대전에도 이제 향토 사단들 있잖아요. 그 의무중대 뭐 의무대대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런 사단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협약을 해갖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군의관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춰놓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은 못했어요. 네. 항상 대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긴급할 때 그런 협조 그렇죠. 체제들을 네. 좀 갖춰놓으면은 뭐 상징적이기도 하고 의지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런 것도 뭐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답답하긴 하네요. 사실 대전 교육이 이제 뭔가 전국적으로 이런 거를 최초로 시도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은 그래도 반가울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른 곳에서 하는 거를 한다. 그런 거를 포장하는 정도의 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좀 더 선제적인, 근데 잘 기대는 안 가요. 저는 아까 우리 성광윤 소장님 말씀 중에 정말 동의하는 게, 지침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상부기관의 지침만 수행하는 거는 그 주민자치, 뭐 교육자치가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분이면 뭔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체계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침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예방이라는 말이 저는 요즘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터지면 수습하고 뭐 또 실효성 없는 대책 내놓고 우리는 또 뭔가 했다. 이거 가지고는 이 시민들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이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짜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뭔가 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부터 그리고 그 관료들이 이게 좀 심각하다 상황이, 그러면 뭘 할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진지한 소장님. 좋은 얘기 다 했으니까 그냥 농담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시죠. 뭐 좀 바뀔 바라는데요. 뭐가 바뀌어요? 어쨌든 바뀔 바랍니다. 뭐가 바뀌길 바래요? 주어 생략하는 거 위험한데. 바뀌길 바란다고요. 네.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네. 할 말 없으세요? 네. 그게 끝이에요. 바뀌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년대계는 대전에서 지금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그리고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전 지역 정치인들 중 한 분을 골라서 이야기하는 이때 이 사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만난 소중한 추억.